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영상을 찍는데 이게 밤에는 조금 잘 보이는데 이제 낮에는 조금 이렇게 덜 보여요. 그래서 약간 영상이 좀 안 보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책을 조금 더 보고 대충 이제 큰 글자는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제 우리 내신에서 문학 문제를 푸는 것과 이제 수능에서 문학 문제 푸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이 작품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푼 건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까지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이 치는 모의고사는 없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올라가게 되면 고1, 2, 3 이제 모두 수능 가기 전까지 교육청 혹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전국 단위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야 되는데, 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고요.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겠죠. 교육평가원입니다. 고3,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플러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구, 그 다음에 서울, 경기도 이렇게 해서 교육청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하는 또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고3들은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그러니까 수능은 진짜 수능 시험이니까 모의고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3월, 고3, 3월, 그리고 4월, 7월, 10월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모의고사를 치게 돼요. 자, 그럼 우리 고1하고 고2는 어떻게 되냐면 같습니다. 모든 월, 그러니까 6월, 9월도 포함입니다.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내게 돼요. 사실 이 둘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육청보다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조금 더 수능에 가깝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수능 출제하는 기간이니까. 그리고 훨씬 더 문제의 질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쳐볼 기회는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우리의 뭐 3모, 4모, 그다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3모, 4모, 6모, 7모, 9모, 10모를 다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은 비슷해요. 문제가.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를 충실히 우리가 잘 풀어내면 고3 수능까지도 충분히 모의고사를 잘 풀 수,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아니죠. 수능 시험까지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신과 이 모의고사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면, 내신은 출제 범위가 있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단어 내겠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은 어쨌든 뭐 12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특별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독서가 17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 17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요거 34문항은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고3까지만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요. 11문제,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11문항인데, 이 언어가 문법이고요. 하작은 독서하고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문법을 못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교육과정이 아니죠. 2022년 이제 개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것들을 다 한꺼번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번에서 15번까지를 줄 것 같고요. 15문항. 그리고 아마 5문항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문항은 여기에서 출제가 되거나 좀 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는 장수도 많고 처음 보는 작품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신하고는 좀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내신은 우리가 이제 출제 범위를 주고 그 안에서 외워서 조금은 암기가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하지만 모의고사는 이제 처음 보는 작품을 딱 주는 겁니다. 본보험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가서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문제를 못 푸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힌트가 좀 될 만한 문제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학에서 바로 이 4번 같은 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이게 내용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제 선생님이 왜 서정, 서사, 극, 교술로 가르쳤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 서사 관련은요. 고전소설, 현대소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배웠어? 자, 인물, 그죠?
그 다음에 사건, 요 기억납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경이죠. 이 내용이 여기 보기에 나오면 우리는 미리 정리하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글을 읽을 때 첨부는 낯선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하고는 문제 풀이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내신은 외워서 그냥 문제를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처음 보는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그렇죠. 그래서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항이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어는 암기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걸 암기를 시키는 게 내신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진짜 그 체력적인 부분, 내가 국어를 잘하는 못하나는 모의고사를 결정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물, 사건, 배경을 우리가 나오면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범에서는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하죠. 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신빙성,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결여된 어수룩한 인물과, 보세요. 나왔죠, 인물. 그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는 얘를 바보라고 적었어요. 그죠? 바보. 바보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인물. 똑똑이네.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똑똑한 똑똑이가 있어요. 똑똑이. 자,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작품 딱 들어가면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바보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전자에 해당하는 거. 전자는 앞이죠. 바보. 그는, 인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 상황인데요. 눈치채지 못할 뿐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심지어 잘못 이해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한지도 모르고 막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반면에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주인공이 처한 문제를 잠시만요. 엄청난 힌트가 있었네. 주인공이 처한 문제니까 자, 이 바보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잖아. 그러면 이 바보가 뭐란 얘기예요?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아니잖아. 주인공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어떤 거예요? 야, 너 이거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바보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거나 아니면 다른 주인공일 건데 어쨌든 얘는 똑똑해요. 자, 작가가 이러한 인물을 통해 사건이 흘러간 양상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자, 이까지 읽고 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확실히 보이죠? 인물 둘이 나와요. 근데 하나는 바보, 하나는 똑똑해. 근데 그 바보가 주인공이야. 만약에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큰일 났다. 그치? 왜 바보가 전달하는 걸 그대로 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소설 속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작품이 막 들어가면 안 돼. 만약에 보기가 이런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이 선택지를 보고 약간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앞으로 선생님 좀 가르칠 건데 풀이 방식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내신 문제하고는.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이제 고1 수준이니까 한번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자, 보니까 이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자, 요런 거 이제 처음이니까 가르치겠습니다. 자, 요 따옴표 있죠, 요거. 큰 따옴표가 있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발화라고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따옴표가 없이 하니까 공간 멀쑥해서 입맛 쩍쩍 다실 뿐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요런 거 있죠. 요 부분을 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하는 사람이 서술자고 이 발화는 인물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사실 봐봐, 얘들아. 1에서 5화가 빠진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야? 앞부분이 없잖아. 분명히 앞부분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좀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걸까? 왜냐면 앞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지. 우린 지금 모르지만, 그지? 자, 보니까 성내가 결혼이잖아. 성내고 뭐고 이 기집애 년이 약간 좀 비속어 쓴다, 그지?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그만 멀쑥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언제 자라지요? 다 그만두고, 요게 중요한 말이죠. 사경이 뭡니까? 사경을 헤매다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품삯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라고 내가 적어놓을게요. 그냥
월급 주세요.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 그랬니? 왜 날 보고 때를 쓰냐? 자, 이럴 때 헷갈립니다. 누가 말했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막 그냥 발화가 막 제시되잖아. 그지?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의고사 볼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요 대화한 사람, 말한 사람 A죠. 그러니까 B,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그것도 그래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B가 아닌 것 같아. 자, 일단은 키가 자라야 될 거 아니야 하니까 그래, 거진 4년 동안 안 자랐다니 그 키는 언제 자라요? 그때 이 자식아, 내가 자라지 말라 그랬니? 그럼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깃배기 하나가 작다. 그러니까 빅모니 장모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야? B지. 자, 모를 때는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읽어. 읽으니까 결혼 못 시키겠대. 왜? 안 자라서. 그랬더니만 4년 동안 안 자랐대. 오히려 돈 내놔. 그래. 뭐? 내가 크지 말라 그랬어? 하니까 그러면 장모님은 점순이 얘가 이 기집애 년인가 보다. 그지? 깃배기 하나가 더 작은데 어떻게 애를 낳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뭐야? 바라지. 갈등이 있어. 뭐지? 키하고 돈이야. 지금 보니까. 그리고 결혼이야. 그지? 자,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알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은 안 해야 돼. 모의고사는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는 게 당연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겁을 내기 시작하면 모의고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장인님은 자 인물 나왔네. 이 사람이 바본강 생각해야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 심은 상이다. 이게 지금 서술자가 얘기해 주는 것 같죠, 갈로가. 자,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나가 났어요. 이는 지금 주인공 시점이거나 관찰자 시점이겠네. 큰일 났네. 만약에 얘가 바보면 큰일인데. 자,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자신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요. 자신의 마음을. 나도 종아리의 팔을 쫓는 척하고는 허리를 구부려 어깨로 그 궁둥이를 어떻게 했어? 꽉 때밀었다. 좀 충격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사위가 되잖아. 근데 사위하고 장인이 지금 서로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확 밀고 막 이러는 거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굉장히 유치하다. 그지? 자,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 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아보는 거야. 그리고는 이런 쌍년의 자식이라고 비속어입니다.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이게 남이었나 보다. 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장인이고 이게 사위, 나고 장인이고 나야. 그리고 지금 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건데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3번 정도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앞부분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바보가 누군지 똑똑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뭔가 나와요. 갈등의 원인은 결혼인 것 같고 결혼을 안 하면 뭔가 장인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돈을 안 주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쌍년의 이런 자식 이런 말도 평소에 쓰는 아주 좀 뭐라 그러죠? 좀 저급한 집안의 얘기 같습니다. 그죠? 그까지. 그리고 자,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 마무리를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이 사람 농사네요. 농사 짓는 사람이네요. 농부.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자, 뭉태라는 사람도 또 있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점순이, 장인님, 장모님, 나. 그리고 좀 구장님, 뭉태가 있어요.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에게 땅 두어 맞이기를 얻어붙이니까. 이건 좀 배경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는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소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작인에게 이제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 지주가 땅이 많다 보니까 다 관리를 못하면 중간 관리인인 마름이라는 사람을 두고 관리를 시켜요. 지금 일제강점기 소설들은 진짜 이 내용들이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마름이 관리인이지 자기 땅은 아니니까 하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이 땅을 얻어붙인다 이런 표현을 썼고 관리하는 사람 마름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뭉태가 이렇게 말한 거야. 얘가 소작인인 것 같아. 구장이. 그러니까 피었다고 하지만 근데 난 어떻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구장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요게 지금 발화 시작이죠. 구장의 말이겠죠.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한다는 게 뭐 잘못된 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응? 좀 안 이상해요? 농사가 바쁠 때 일 안 하고 남의 농사를 안 짓고 그냥 가면 손해죄라는 게 진짜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는데, 그죠?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는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응?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 가는 건데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이거 좀 이상해요. 왜냐면 여러분 산에 불 놓는 거는 방화 같은 거죠. 산불 놓으면 징역 가요. 진짜 자기 게 아니라 누구 거라도. 그거랑 이거랑 비교할 수가 있나? 내가 일을 그만두는 거는 손해죄고 이거 당연히 불 났는 거랑 비교를 하네? 이때 눈치를 채야 돼요. 아까 전에 그 바보 있죠? 어수룩한 인물이 나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수룩한 인물이 누구다? 나고요. 아이고,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집의 사위인 것 같아요. 눈치를 까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남의 농사 안 했다고 잡혀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산불 났는 거는 당연히 징역을 가야 되지. 근데 재산에 불을 놓았다고 징역 가는 이때인데 이런 표현 굉장히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네 정장을 사경을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대. 이게 소송이거든요. 소송하면 이 사람 이길 것 같은데, 그지?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이 거짓말 같지 않아요? 지금도 이 나이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여기 일제강점기인데 요거 보면 일제강점기인 거 알잖아? 우리 할머니가 20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늦게 갔다고 얘기를 했다 하거든요. 보통 그때는 10대 때 갔단 말이죠. 이상한데. 물론 자네는 아들이 늦은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자면 이제 겨우 16살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 장인인 것 같죠? 아까 보니까 말씀이 올 가을에는 열리를 제쳐두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아이고 이분 어때? 약간 보니까 구장이라는 사람 좀 별로다. 지금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이런 표현 알아요? 혹시? 회유하는 것 같죠? 얘 바보라고. 뭉태가 좀 똑똑한 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 왜냐면 처음 보는 거는 여러분이나 거기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좀 내가 이렇게 읽어서 좀 내용을 최대한 이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자, 빨리 가서 뭐 붙던 거나 마저 붙게 요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겠죠. 그래서 뭐으로 갔나 보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자 끊으세요. 이제 서사는 딱 끊어놔. 지금 보니까 구장도 좀 나쁜 사람 같아, 느낌이. 그지? 자, 그리고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또 싸웠어?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자긴들, 여기 나오네요. 이 사람들이 소작인이에요.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좀 거들먹거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반 있느냐. 이 말을 한다는 건 얘들아, 양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좀 성격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 나 세모 치겠습니다. 좀 사람이 자기가 또 마름이든 지주든 간에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이렇게 이런 자세를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이까지 낯 좀 두드러 패다가 이런 뜻입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 자, 볼게요. 넘어가야 되네. 닦아 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돼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욕망입니다. 자, 나의 욕망이에요.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망을 장가가고 싶은 거야. 그냥 점순이한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장인도 그렇게까지 나한테